사형수 역사상 가장 미친 이야기를 이번 인포그래픽스 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27세 린다 말이 발타자르 파스닉에게 인생은 화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유명 모델이 되리란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패션 대회를 위해 프레즌에서 신발과 옷을 쇼핑하며 하루를 보냈고 인생이 최고였습니다. 배가 고파진 그녀는 시내 스트릿몰에 더비너 슈니첼 드라이브스루에 차를 세웠습니다. 린다는 매력적인 여성이라 남자들의 시선을 익숙하게 여겼습니다. 그녀가 주문을 기다리며 줄 설 때 이상한 남자가 차 창문에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겁이 난 그녀가 손짓하자 그는 떠났습니다. 부매니저가 린다에게 그 남자를 아느냐고 물었고 린다는 모른다며 그가 돈을 달라고 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녀는 손에 $4만 들고 있었고 지갑은 조수석에 있었습니다. 곧 중요한 세부 사항들이었습니다. 부매니저가 계산 중일 때 린다가 저 사람 이제 저 여자분을 괴롭혀요 라고 말했습니다. 린다가 주차장 건너편을 가리키자 그 남자는 세븐일레븐 앞에서 여성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부매니저가 서비스 창문을 통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떠나지 않으면 경찰을 부를 거예요 라고 경고했습니다. 로니 맥피터스는 위협을 받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돈을 구걸했지만 차가 있었고 그날 부매니저는 그가 차문을 열고 조수석에서 뭔가를 짚는 걸 봤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더비너 슈니첼을 잠시 바라본 뒤 린다가 주문받은 곳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린다는 막 차를 출발하려던 참이었는데 로니가 그녀의 창문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는 허리띠에서 총을 꺼내 3번 쐈습니다. 그녀는 오른쪽으로 쓰러졌고 피가 몸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차를 몰고 도로로 나왔지만 맞은편 차량과 충돌해 벤 뒤를 들이받았습니다. 한 남자가 달려와 그녀를 도왔고 그녀는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그 남자는 전화기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로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창문으로 갔고 차들은 빠르게 지나가며 행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격자들은 그녀가 운전대에 몸을 축 늘어뜨린 채 고개를 저으며 마치 안 돼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았다고 했습니다. 로니는 총을 쐈습니다. 그는 잠시 뒤로 물러섰다가 다시 한번 총을 쐈습니다. 그것은 처형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침착하게 자신의 채 올라타 떠났습니다. 로니는 며칠 동안 머물렀던 사촌의 집으로 곧장 운전해 갔습니다. 사브리나는 로니와 도넛을 사러 간 알리나가 어디 있냐고 물었고 그는 그녀가 아직 윈첼 도넛 가게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총을 꺼내 사브리나에게 주자 그녀는 베개 밑에 숨기고 로니에게 채타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알리나를 찾으러 스트릿몰로 갔고 로니가 더비너 슈니첼 가게 밖에서 운전 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경찰은 목격자들과 대화했으며 구급대원들은 린다를 응급처치했지만 이미 희망이 없었습니다. 로니와 사브리나가 군중 속을 지날 때 누군가 멈춰 라고 외쳤고 그들은 차를 발견했습니다. 사브리나는 떨며 로니에게 여기서 무슨 짓을 한 거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로니는 그녀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며 급히 출발했습니다. 핸들을 급하게 돌려 차와 부딪힐 뻔했고 도망치려 했지만 교통이 많았습니다. 몇 분 만에 로니와 사브리나는 번쩍이는 불빛과 총에 둘러싸였습니다. 형사들에게는 단순한 사건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사브리나의 집을 수색했고 베개 밑에서 총을 발견했습니다. 357 매그넘 6연발 리볼버 A5개의 탄피가 있었고 범죄 현장과 일치했습니다. 린다는 왼쪽 3발, 오른쪽 2발 모두 목과 머리에 맞았습니다. 탄도 분석으로 로니의 총에서 발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의 지문은 총과 사브리나의 차 안에 있던 맥주캔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또 다른 중요한 일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린다는 모델 일을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고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던 것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날 쇼핑을 나갔을 때 린다는 이미 많은 돈을 썼고 형사들은 뒷좌석에서 가격표가 붙은 신발 상자 3개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린다의 나머지 현금을 못 찾았습니다. 로니는 체포 당시 봉투에 든 $208, 오늘날 약 $650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린다는 종종 현금 봉투를 사용했지만 로니는 늘 돈이 없었고 법정에선 실업수당을 몬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니는 린다의 돈을 훔친 것도 그날 더비너 슈니첼 근처에 간 것도 모두 부인했지만 목격자들은 반대했습니다. 그는 경찰이 맥주캔 지문을 살인무기에 옮겨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요약하면 로니의 주장은 허술했지만 그는 오랜 폭력 전과도 있었습니다. 그는 빌려준 점퍼 케이블을 돌려주지 않은 남자에게 총을 쏜 적이 있고 주먹 다짐에서 밀리자 총을 가지러 간 적도 있습니다. 그는 거리에서 남자에게 총을 난사해 죽였지만 과실치사죄로만 유죄 판결을 받아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부와 교통사고도 냈습니다. 남편이 소리치자 로니는 그를 때리고 아내를 위협했습니다. 로니의 변호사들은 남편이 인종차별적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니 가족은 그가 착했지만
어릴 때 학습 장애와 조기 탈모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로니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았고 변호인 측 정신과 의사는 그를 조현병으로 진단했습니다. 로니의 10대 시절을 살펴본 결과 그는 로니가 일찍 전구기 증상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조현병으로 악화될 경고 증상들이었고 그는 대마초를 피운 뒤 상태가 더 나빠졌다는 증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정신과 의사는 동의하지 않았고 로니가 조현병이 아니라 정신병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로니가 약물 복용 이력이 있고 린다를 살해할 할 때 약물로 인한 정신병이 있었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스스로 만든 상태라 차이가 있습니다. 경찰은 약물 증거를 못 찾았고 로니의 혈액도 깨끗했지만 배심원단이 그 말을 믿은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는 총격 당시 로니의 행동이 체계적이고 목표 지향적으로 보여 그의 정신을 통제하는 사람처럼 행동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로니의 교도관 한 명이 로니가 예비 심리에서 미친 척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만약 점심을 주지 않으면 사실은 이미 점심을 먹은 상태였습니다. 로니는 정말 미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미친 척을 한 걸까요? 배심원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를 1급 살인죄로 유죄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며칠 후에야 시작되었습니다. 린다의 남편 빅터와 세 아들은 프레즈노 클로비스 묘지에서 린다의 시신이 묻히는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슬픔과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정의를 원했습니다. 장례식이 열릴 때 로니는 프레즈노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무방이라 불리는 자해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딱딱한 표면이 없는 감방에 있었습니다. 수감 초 몇 주 동안 그는 성냥으로 감방에 불을 질러 교도관에게 질책받았습니다. 그는 교도관들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이상한 말을 계속했습니다. 로니와 대화 후 정신과 의사는 경찰관들에게 로니가 이 모든 것이 광고 제작의 일부이며 이를 진심으로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적어도 재판을 받을 만큼은 정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로니는 샌퀘인틴 교도소로 가게 되었고 그곳이 그의 새로운 집이 되었습니다. 사형수 감방이죠. 그곳은 하루 23시간 감금되는 지옥이었고 그는 곧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가 완전히 미치지 않았다면 그는 연기를 위해 고통을 감수하는 뛰어난 연기자였습니다. 식사 후 바닥에 대변을 보고 몸에 바르곤 했습니다. 그는 종종 자신의 감방벽을 갈색으로 칠하곤 했고 심지어 대변을 따로 보관해두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숨기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죄수복에 소변을 묻혀 악취를 풍겼습니다. 정신과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아내와 자녀와 대화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결혼이나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의 상상 속 인물들이었고 린다의 친척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그들이 감방에 나타나 자신을 괴롭힌다고 여겼다. 하지만 린다의 가족은 로니의 형이 감형되는 것에 대해 전혀 내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증오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로니가 연기를 하거나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는 캘리포니아에서 사형수 변호인들이 의뢰인의 사형 집행 부적합을 주장한 유일한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신 이상자라면 법적으로 처형하는 것이 윤리적일까요? 수감자들은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형 집행 직전에 알아야 합니다. 수년 동안 로니는 조현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교도소 당국은 그에게 약을 억지로 복용시켜야 했습니다. 그는 입원했고 5날 들것에 묶인 적도 있습니다. 의사는 그가 거짓말한다고 했고 비타민 B12를 처방받았습니다. 2007년 한 판사는 로니가 유죄 판결에 맞서기엔 너무 무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매우 혼란스럽고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전해졌습니다. 그가 어떻게 변호사와 대화했을까요? 미국 사형수는 모두 항소할 수 있지만 꿈속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린다의 가족은 로니의 형이 감형될 가능성에 분노했습니다. 대중들 중 많은 사람들도 그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로니가 단 한 발만 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는 그녀를 처형하려고 차로 돌아와 돈도 훔쳤을 수 있습니다. 프레즈노 카운티 검사들은 로니가 감형되면 미국의 많은 사형수들이 자신을 대변으로 덮는 일이 생길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일본, 대한민국과 함께 정기적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세계의 경제협력 개발기구 국가 중 하나입니다. 2025년에는 45명이 처형되어 2024년 25명보다 크게 증가한다 했습니다. 이는 대중 정서와 반대됩니다. 90년대 미국 국민의 80%가 사형에 찬성했지만 2025년 N52%로 60년대 이후 최저입니다. 밀레니얼 Z세대는 절반 이상이 사형에 반대하지만 고령층은 더 지지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영상과 관련해서 2023년 유거브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22%가 누군가가 정신 이상 진단을 받았더라도 사형 집행이 정당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주장은 사형 집행에 많은 비용이 든다는 점입니다.
사형수들은 항소로 집행까지 평균 20년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는 150만, 300만 달러의 비용으로 일반 수감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사형수의 약 41%가 무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가는 이를 서두르지 않습니다. 1973년 이후 200명 넘는 사형수가 무죄로 풀려났으며 이는 8번 사형 집행마다 1명이 무죄로 풀려난 것입니다. 2023년 48년간 사형수였던 글렌 시먼스는 1975년 무죄로 석방됐습니다. 주는 재판 때 유리한 증거를 숨겼습니다. 또한 2025년에는 지미 던컨이 27년 동안 사형수로 진행 끝에 석방되었습니다. 이는 의심스러운 치아 자국 증거가 무효로 판정된 후였습니다. 본질적으로 일부 사형수들은 애초에 유죄 판결을 받지 말았어야 했지만 로니 피터스는 그들 중 한 명이 아닙니다. 그가 잔혹하게 무고한 여성을 해쳤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가 정신질환자라면 고문이 정당한지 의문입니다. 감옥에 살기 싫다고 결심하는 남성 비율이 자유로운 사람들보다 몇 배 높습니다. 사형수 남성은 일반 수감자보다 5, 6배 더 그 선택을 합니다. 23시간 감금은 매우 힘듭니다. 로니가 수감되었을 때 캘리포니아 사형수들은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법적 다툼이 계속됐고 수감자들은 운동이나 비누 없이 쥐에 물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주립 정신과 의사는 사형수를 어둡고 음침한 곳이라고 묘사했습니다. 하루 종일 들리는 소리는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소리치고 고함치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뿐이었다고 합니다. 사형수 증후군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독방의 남성들은 망상과 정신병을 겪습니다. 로니가 수감 중일 때 주 정부는 환경을 조사했고 주 임명 법정 정신과 의사는 사형수를 실패의 장소라 불렀습니다. 정신적 기능 장애에 대한 높은 인내심으로 인해 남성들은 최소한의 정신과 치료조차 받지 못하거나 아예 받지 못했습니다. 2014년 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최초로 사형수 정신과 병동을 열어 오랫동안 정신질환을 앓던 남성들이 치료를 받고 자살률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로니도 치료받은 남성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를 살려두면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신 이상자이지만 끔찍한 범죄자에게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2016년 주 법무장관 카말라 해리스는 대법원에 로니를 사형수에서 제외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재선고해달라고 요청해 논란이 됐습니다. 로니는 주에서 명백히 정신 이상인 약 20명의 사형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들 모두 감형을 받아야 할까요? 대중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확실히 피해자 유가족들은 자신의 삶을 파괴한 이 남성들이 더 가벼운 형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2006년 이후 이 주에서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많은 이들이 사법 시스템이 멈춘 듯 느낍니다. 형량이 줄어든다는 전망은 처벌이 더 멀어진다는 인상을 줍니다. 대신 보복보다는 재활을 우선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절차로 대체되었습니다. 이제 사형수의 무죄를 확인해 보세요. 석방될 때 실제로 받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영상을 클릭해 보세요.